국리민복 한국자유총연맹 각 지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임홍빈 대표입니다. 2021년 도민안전지킴이 생활의 안전을, 안전의 안심을 함께 성장, 함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 지방보조사업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주관으로 금일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배포한 안전용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우리가 대면 교육을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우리 생활의 안전을, 안전의 안심을 우리 국립민복을 위해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이 수범함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본인은요, 주식회사 태양의료기 교육본부 본부장으로 있고 교육부 공익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부설 안전교육운동본부의 교육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라이프 함성의 대표로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함성의 의미는요, 함께 성장, 함께 성공을 의미함으로써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일심단결하여 함께 성장,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대면 교육을 할 때 이와 같이 캐릭터 옷을 입고 하는데 이 캐릭터는 바로 안전울타리 코보입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이 옷을 입고 전국을 안전교육과 여러 가지 특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 가족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6살 새 자녀를 두고 있는데 6개월마다 이와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자, 가족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먼저, 안전 먼저, 아이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외치는데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자유총연맹만의 국리민복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나라를 위해 애국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 지부의 회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꿈과 재미와 희망, 그리고 웃음, 감동, 무엇보다 우리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최선으로 노력 봉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코로나 휴가자가 아니라 교제자 내지 학습자의 자세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발생 시에 주요 원인 및 대책을 보면요.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가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화재 안전 매뉴얼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전기 때문인데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뽑아주시고 가스는 사용 후 중간 밴드를 꼭 잠가 주셔야 합니다.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팬을 올리고 사용하는 것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 불장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른들도 늘 살펴보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조심 하는 것만이 화재를 피해가는 방법이라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화재 유형별 진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여러분은 화재 진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그리고 K급 주방 화재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천, 기타 등등 고체 가연물에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흔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물건들이 바로 A급 일반 화재인데요. 이때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B급 유류 화재는 기름은 물론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대부분이 기름이 물에 뜨는 건 상식입니다. 여기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퍼지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젖은 모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불연성의 가루,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뿌려 꺼야 합니다. C급 전기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죠.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전용 분말 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 A, B, C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화재 진화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요리 재료로 인한 K급 주방 화재는 A, B, C 소화기가 아닌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 항상 K급 소화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용까지는 우리가 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었고요. 실제 불이 나면 화재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이 나면 꼭 외치셔야 합니다.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되는데 실제 화재가 일어나면 많은 연기, 그리고 정전될 수도 있고 기물이 파손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배포한 전자호루라기를 활용하시면 주변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도 있으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불이 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알림으로써 주변인들까지 알리고요. 두 번째 대피는 입과 코를 막고 계단으로 조심조심 이동을 하는데 이때에 입과 코를 막을 때는 물수건이나 손수건 등으로 막고 이동하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께 화재 대피 구조 손수건을 각 하나씩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용이 아니고 실제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니까 개봉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좌우로 떼굴떼굴 굴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9에 꼭꼭 신고를 하셔서 우리 모두 안전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꼭 기억해야 할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정이나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불, 이런 불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게 됨으로써 도구를 만들어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풍족하게 만들고 인류의 무한한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때로는 그 불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파괴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불이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하냐면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씨가 남아있는 도구나 담배꽁초 등을 무심코 버렸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부장난에 의한 화재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 발생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 중에서도 가장 큰 많은 횟수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전기화재인데요.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코드를 꽂아서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그리고 노후화된 전자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주 형태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화재.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원인에 따르면 화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주의였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화재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화재.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바로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기 설치는 의무이며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기를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약재가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에 사용하면 분사가 잘 안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점검도 자주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가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들은 가족 모두가 평소에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에 대한 코드는 빼두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라이터 등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거나 잠이 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가스 자동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서 화재 예방에 유용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과열되기 쉬운 곳은 먼지 청소를 해둡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시설 관리인이나 외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요.
평소에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방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둡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2곳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미리 알아두고 현관이나 출입구 쪽에는 불에 탈 만한 물건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이 화재,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나 냄새, 열기, 사람들의 아우성 등을 통해서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봐서 계단으로 나갈지 공간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불을 먼저 발견한 경우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 경보벨을 누릅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할 때에는 불이 난 곳을 간단 명료하게 주소를 알리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계단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연기의 지시가 가능성을 대비해서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은 젖은 옷까지나 수건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자욱하고 한쪽 발코니가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공간이 있는 주택에서는요, 그곳에서 구조 요청 후 기다리거나 신속하게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사전에 약속된 안전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연기와 열기가 없다면 함부로 출입문을 열었다가 복도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어 연기를 마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초기 소화가 가능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즐을 잡은 뒤 불 쪽을 향하고 이때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말을 골고루 쏘면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이나 호텔, 기숙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닌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이런 화재, 한번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주변을 살펴서 화재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에 힘쓰심으로써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이웃, 경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안전지킴으로서도 거듭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재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화재 예방과 교육과 더불어 2021년 도민안전지킴이 경기도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지원 물품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 호루라기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 콘센트용을 각 사람당 10개씩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에 대하여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은요, 초기 화재 시에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 나눠드린 것은 절대로 개봉하시지 말고 실제 상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용이 아니라 고가의 제품을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조 손수건은 사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에 현장에 있다면 아주 많은 연기나 때로는 정전될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황이 없어서 이 구조 손수건을 쉽게 개봉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여 절취선을 이와 같이 10곳에 했어요. 그러니까 꼭 절취선을 개봉하는 방법이 어느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를 당기든 구조 손수건을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재난안전에 좀 더 미세 관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봉을 하여서 이 구조 손수건은 단순히 단면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와 같이 장갑을 끼우듯이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을 끼워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조 손수건은 코와 입을 막고 연기로부터 호흡을 원활히 하는 목적도 있지만 만일에 화재 발생 장소에서 손등이나 기타 여러 곳에 화상을 입었다면 그 임시 응급조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손수건은 일반 물수건이 아니라 태양의료기에서 직접 개발한 특수 용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여 정전되거나 연기가 자욱하고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심리 안정을 위해 이 물수건에 용액 중에 허브 추출물도 넣어서 심리적인 안정까지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은 이게 방염 재질로서 불에도 강하지만 숯도 일부 들어가서 정화 작용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훈련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드렸으니까 실제 상황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양면으로 뒤집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게 한번 개봉했을 때 이 구조 손수건의 용액이 금방 기화되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뜯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4시간 이상 이게 액체가 유지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5년 동안 이 제품은 유효기간이 5년인데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물걸레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재질로 돼 있어서 유용하실 것입니다. 구조 손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린 게 바로 세계 최초 주파수 공진 호루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이미지와 같이 버튼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올리는 전자 호루라기고 가운데에는 UV 램프로 하여서 밤길에 어두울 때 후레쉬 기능 등등 기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호루라기 2는 긴급 상황 시에 누르면 아주 긴박하게 3번 정도 크게 울립니다. 참고하시고 이 주파수 공진 전자 호루라기는 왜 나눠드렸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재 발생 시에 프리하고 소리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자 호루라기를 통해서 주변에 위험과 경각심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와 같이 이 윗부분의 캡을 열면은 USB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USB 방식의 충전을 한 30분 정도만 하면은 한 달 이상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을 완료해 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한다. 그 예비 전력이 1년 정도 갑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여러분들께서 자유총연맹 회원으로서 때로는 대중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이나 또는 지휘, 통제, 통솔 이런 것들도 하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반 호루라기 불기가 어렵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전자 호루라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교통경찰이나 헌병들, 이런 군인들 쪽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위험을 느낄 때 사용도 가능하고 또 누군가를 안내하거나 통제할 때도 가능하고요. 원터치로 긴급 경보장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용이나 군용, 호신용, 경기, 심판, 레저용, 교육용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탁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간편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뚜껑을 열면은 USB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붙이는 자동 소화기 119 스티커를 한 사람당 10개씩 드렸는데,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우리 집 지킴이를 그려볼까요? 우리 집은 아빠가 지켜줘요. 우리 집은 몽이가 지켜주는데. 우리 집에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 집을 지켜준대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붙여만 주세요. 마이크로 소화 캡슐이 반응하여 화재 확산을 예방해줍니다. 자, 이 붙이는 소화기, 이 소화 패치는요, 초기 화재, 특히나 제가 아까 가정에서의 불 붙는 원인 중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전기화재라고 했는데, 전기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각 10세트씩 드렸는데 2개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양면 테이프 방식이니까 바닥에 있는 콘센트라면 이와 같이 접지 단자가 있는 쪽 안쪽에 붙이시면 되고요.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는 불이 붙으면 위쪽으로 불이 향하니까 위쪽에 내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소화 패치는 전기화재로 인한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초기 진압 소화기로 보시면 됩니다. 붙이는 소화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 개봉하셔서 붙이실 때 아시겠지만 위쪽 이 겉면을 살짝 보면은 꺼끌꺼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안에 마이크로 나노 캡슐이, 그 나노 캡슐 안에 소화액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감지되면은 스스로가 소화액자가 분사되어서 산소도 차단하고 냉각 효과를 일으켜서 전기화재를 차단하는데, 아래쪽에는 부착이 되어 있고 이 이미지를 보면 위쪽은 부착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이 면봉에다가 공업용 신호를 묻힌 다음 불을 붙여서 실험한 건데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부착을 했기 때문에 불이 감지되자마자 2초도 안 되어서 불이 꺼졌고 위쪽은 계속 불이 타고 있죠. 이와 같이 소화 패치만으로도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그리고 전자 호루라기, 그 붙이는 119 스티커 소화 패치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자유총연맹 여러분들의 안전 먼저 확보하고 우리 경기도 도민 여러분들께도 잘 솔선수범하는 회원분들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십수년부터 교육 쪽으로 집중을 해오다가 안전교육 적으로는 대략 6년 정도 집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각 사람이 종합예술이더라.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특히나 안전보안은 생명이라는 것을 나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 각 지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이나 새롭게 쌓은 지식들을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현장에 실천하시고 또 내 걸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살펴보고 찾아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서 개선하는 습관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늘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사시고요. 늘 언어의 습관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여러분들이 국리민복에 앞장서고 있음을 늘 보여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인은 1994년 5월 7일부터 저만의 생활 신조를 만들어서 하루도 안 빼먹고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일십, 백, 천만 이몽빈의 생활 신조입니다. 1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 하기,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웃기. 이 10번 이상 웃을 때 심각한 상황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자 이상 의미 있는 글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 배움과 도움이 되는 글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파하거나 교육훈련 시키거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부터 이런 일시백천만 생활신조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1994년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 각 개인 본인들만의 신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지켜나가고 정진한다면 대한민국에 더욱더 가치 있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의 주역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리민복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화재 대피 구조 손수건 전자호루라기 한수하기 를 나눠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